안녕하세요. 혹시 끊임없는 경쟁, 또 성취해야 한다는 압박감 속에서 나 타버렸어. 이런 번아웃 경험해 보신 적 있나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야기는요. 바로 과유불급이라는 사자성어입니다. 이 오래된 지혜가 어떻게 보면 완벽주의라는 덫에서 우리를 구해내고 또 지치지 않고 계속 성장할 수 있게 만드는 비밀 열쇠가 될 수 있거든요. 자, 지금부터 그 비밀을 한번 같이 풀어볼까요? 자, 먼저 번아웃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겠죠. 이게 바로 완벽주의가 만들어내는 그림자 같은 건데요. 우리 모두 최고가 되어야 한다, 완벽해야 한다, 이런 압박 속에서 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활활 타오르는 열정의 끝은 과연 어디일까요? 네, 맞아요. 바로 번아웃, 완전히 소진되어 버리는 상태죠. 성장의 이면에 드리워진 그림자, 그건 바로 소진이다. 이 말이 참 와닿지 않나요? 최고, 완벽을 향해서 막 끊없이 달려가는 거. 물론 성취감도 있겠죠. 하지만 그 뒤에는 이렇게 깊은 그림자가 있어요. 열정 자체는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엄청난 힘이지만 이게 너무 과해지면요. 스스로를 그냥 태워버리는 불꽃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남는 건 결국 텅 빈 공허함, 그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력감 뿐이죠. 그러니까 이게 참 아이러니한 거예요. 끊임없이 더 뭔가를 성취해야 한다는 이 압박감이 예전에는 우리를 성장시키는 연료 같았는데 이젠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 정신과 몸을 막 갉아막는 공격이 되고 있는 거죠. 성공하고 싶다는 그 마음이 거꾸로 우리를 묶어버리는 족쇄가 되어버린 셈이에요. 이게 바로 우리가 마주한 현대사회의 역설입니다. 그럼 이 번아웃이라는 정말 풀기 힘든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은 도대체 어디서 찾아야 할까요? 놀랍게도 그 힌트는 아주 오래된 지혜, 바로 과유불급에 숨어 있습니다. 한번 그 속으로 들어가 보죠. 생각해보세요. 요즘 뭐 라이프 핵이다, 생산성을 높이는 팁이다 해서 정말 정보가 넘쳐나잖아요. 그런데 만약 진짜 해답이 2000년도 더 된 고전에 적혀 있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가끔은요, 가장 오래된 지혜가 우리에게 가장 새로운 길을 보여주기도 하거든요. 자, 과유불급. 딱 네 글자죠? 뜻은 지나친 것은 미치지 못하는 것과 같다. 아주 간단해 보이죠? 근데 이게 그냥 에이, 대충 중간만 해. 이런 뜻이 절대 아니에요. 핵심은 이거예요. 열정이 너무 넘쳐서 자기 자신을 다 태워버리는 거랑 아예 시작도 안 하는 무기력함이 결국에는 똑같은 실패라는 거죠. 정말 깊은 통찰 아닌가요? 그래서 여기서 정말 중요한 오해 하나를 바로 잡고 가야 해요. 과요불급이 적당히 해라 이런 나태함이나 안일함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 오히려 그 반대예요. 무너지지 않고 정말 멀리 오랫동안 가기 위해서 마치 튼튼한 성벽을 쌓는 것처럼 최적의 지점을 찾아내는 아주 고도의 전략인 셈이죠. 그럼 먼저 지나치는 것의 문제부터 한번 볼까요? 이게 얼마나 위험한 건지 백규라는 인물의 오만한 이야기를 통해 아주 제대로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자, 여기 백규라는 관리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자기 치수, 그러니까 물을 다스리는 능력에 대한 자부심이 어마어마했어요. 어느 정도였냐면 전설적인 영웅인 우임금보다 자기가 더 낫다고 떠벌리고 다닐 정도였죠. 그런데 아시죠? 이런 지나친 자신감은 금방 우연한 오만으로 변질되기 마련입니다. 그럼 그가 내놓은 해결책이라는 게 뭐였을까요? 아주 기가 막힙니다. 그냥 홍수가 나니까 그 물길을 옆나라로 돌려버린 거예요. 말 그대로 이웃나라를 자기네 저수지로 써버린 거죠. 당장 눈앞의 성과에만 급급해서 내 성공이 다른 사람에겐 끔찍한 재앙이 될 수 있다는 걸 전혀 보지 못한 거예요. 이게 바로 지나침이 만들어낸 비극이죠. 이때 맹자가 딱 한마디로 정리합니다. 그대는 참으로 지나치다. 이 한마디에 모든 게 담겨 있죠. 백규가 아무리 변명해봤자 소용없어요. 그의 행동은 지혜로운 해결책이 아니라 그냥 어리석은 짓이었고 성과가 아니라 재앙이었다고 아주 간결하지만 강력하게 선언해 버린 겁니다. 자, 지금까지 지나침의 문제를 봤으니까 이제 저울의 반대편으로 가봐야겠죠? 지나친 것만큼이나 위험한, 미치지 못함, 즉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무관심이 어떤 결과를 낳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엔 제나라 선왕 이야기인데요. 이 왕이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소 한 마리를 보고는
아, 너무 불쌍하다 하면서 풀어주려고 할 정도로 연민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참 이상하죠. 그 따뜻한 마음이 정작 굶주리고 고통받는 자기 백성들한테는 전혀 닿질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왕의 마음속 저울이 완전히 기울어져 있었던 거예요. 한쪽에는 동물을 향한 은혜가 가득 실려 있는데 다른 한쪽 백성들을 위한 자리에는 텅 비어 있었던 거죠. 중요한 건 능력이 없어서 못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능력을 마땅히 써야 할 곳에 쓰지 않았던 거죠. 이걸 보고 맹자가 또 한 번 핵심을 정확히 짚어냅니다. 왕께서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겁니다. 와, 정말 날카롭죠? 이건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의지, 즉 선택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미치지 못함의 진짜 무서운 점입니다. 자,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았죠. 한쪽에는 지나침이라는 오만이 있고 다른 한쪽에는 미치지 못함이라는 무관심이 있어요. 이 양극단 사이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쓰러지지 않고 계속 나아가는 그런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할 수 있을까요? 진정한 지혜라는 건요, 그냥 과한 걸 피하고 무작정 행동하고 이런 단순한 게 아니에요. 올바른 정도, 그러니까 딱 맞는 그 지점을 아는 거죠. 이게 정말 중요해요. 멈춰 있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최적의 지점을 찾아 나서는 아주 능동적이고 전략적인 선택인 셈입니다. 그래서 맹자가 우리 일상에서 바로 써먹을 수 있는 아주 구체적인 체크리스트를 하나 줍니다. 첫째, 뭔가를 취하기 전에 이게 내 청렴함을 해치진 않나? 둘째, 누군가에게 베풀기 전에 이게 혹시 은혜를 손상시키는 건 아닌가? 셋째, 행동하기 전에 이게 나의 용기를 깎아먹는 일은 아닌가? 이 세 가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는 거예요. 이 오래된 질문들이 오늘 우리의 선택을 훨씬 더 지혜롭게 만들어줄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이 생각의 틀은요, 우리의 초점을 더 많이 해서 올바르게로 바꿔주기 때문이에요. 맹목적으로 노력만 하는 게 아니라 지혜롭게 힘을 쓰는 거죠. 더 빨리가 아니라 올바른 만큼을 고민하게 되는 순간 우리는 지쳐 쓰러지지 않고 꾸준히 나아갈 수 있는 진짜 지속 가능한 성장의 길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서 마무리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 나의 열정은 성장을 위한 건강한 동력인가요? 아니면 나 자신마저 태워버릴 위험한 번아웃의 불꽃인가요? 내 삶의 균형점은 지금 어디쯤에 있는지 오늘 한번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